자, 갑니다. 오늘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시작할 거고요. 뭐, 이 단원이랑 다음 단원, 삼각형의 넓이까지. 거기까지는 쉬워. 뭐가?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단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단원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 바퀴 돌리고 시험 대비를 들어가게 될 때 이 단원을 좀 많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리게 될 거다. 알았죠? 학교래. 수능을 기준으로 쳤을 때 제일 어려운 단원 골라보세요라고 하면은 수원에서는 딱 두 단원. 그게 바로 하나가 얘야. 사이먼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는 쉬워. 삼각형의 넓이는 쉬운데 얘를 가지고 어렵게 만들면서 그거랑 섞어 놓는 거지. 어쨌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이제 좀 준필러급 문제로 무조건 하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원이 어디야라고 하면은 수학적 비례법. 요 두 단원이 가장 어렵다. 수원에서. 실제 그래서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으로 갔을 때 킬러 문제 아까 말했던 거 킬러 문제가 등장하는 단원 두 개를 골라보세요. 무조건 두 개야. 그 이제 공통 과목이면은 20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20 몇 번이야? 13, 14, 15번. 여기서 얘는 수투. 여기서 등장하는 게 수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얘가 수원. 그때 얘랑 여기 등장하는 문제 100% 무조건 어디냐면 얘가 바로 지금 우리 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한 단원이 뭐야 라고 하면 무조건 수학적 비나법이에요. 요 문제가 워낙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물론 쉬울 때도 있다. 쉬울 때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문제집들, 뭐 학교 선생님이 참고하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전부 다 준킬러가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제 뭐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학교 선생이 이제 내가 여기서는 좀 어려운 거 안 내야지 여기서 쉬운 거 내야지를 생각을 먼저 하고 이제 문제를 만드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내자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도 어디서 준킬러급 문제가 항상 나오시는지는 아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좀 기왕이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 하나를 섞게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쉬운 이유는 뭐야? 개념 설명은 너무 쉬워서. 공식 몇 개 띡띡띡 던져주면 그게 끝이에요. 물론 증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워낙 심플하다 보니까 오늘도 거의 문제 푸는 시간. 코사인이 왜 문제 써?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할 때도 보면은 마플 시너지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들이 꽤나 있는 편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마 요게 교재가 끝나고 다시 한번 갈 때 그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좀 와라락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번 풀려보게 될 건데 자, 사인 법칙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인 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 하나 등장하고 그 안에 삼각형을 내접해 둡니다. 맞죠? 그리고 원의 중심을 잡고 뭐 한 꼭지점에서부터의 거리, 그걸 우리가 한글로는 외접원의 반지름, 문자로는 보통 대문자 R로 표현을 하며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 뭐 기억나시죠? 뭐 1대1이니까 오늘 혼자 와가지고 혼자 수업하니까 뭐 물어보면서 가진 않을게.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할게.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다 똑같습니다. 맞죠? 얼마? 그게 뭐다? 2R. 뭐 지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지름의 2배라고 할 수도 있고. 요게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가보자. 응? 어? 1대1이다. 할머니 집 갔대. 깜빡했대. 연락하는. 큰일 났다. 오늘 진짜 혼자네. 장하다.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어쨌든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어떻게 까요? A, B, C. 그리고 여기서도 설명 안 했는데 꼭지점 A의 대변의 길이를 보통 small a, 대변의 길이를 small b, 대변의 길이를 small c로 표현을 한다. 맞죠? 학교에서 이 말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림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문제에서 A, B, C, small a, B, C 쓰고 있으면 당연히 A의 대변이 A, B의 대변이 B, C의 대변이 C, B, C, small C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시비 걸면 안 됨. A, B, C가 문제잖아요 하면 안 됨.
자, 어쨌든 그때 사인 법칙, 아니 코사인 법칙 공식은 뭐다? a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듯이 일단 b제곱 플러스 c제곱 써놓고 그러고 나서 뒤에 뭔가만 붙이는데 그게 뭐다?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변의 길이의 대각 a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뭐 b제곱도 있고 c제곱도 있는데 그거는 쓰진 않을게. 그러면 코사인 법칙 끝이야.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의 개념 설명으로는 거의 한 50% 끝났어요. 그리고 각각 뭐가 있다? 변형식이 존재하지. 자, 근데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 대하여 변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스타트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변형식이라고 하는 걸 언제 배웠어? 1학년 때 배웠죠. 곱셈 공식이 있었음. 곱셈 공식에 누구 있었음? 뭐 예를 들어서 a 뿔 b의 완전 제곱식.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든 곱셈 공식의 변형 있죠. 뭐예요? a제곱는 더하기 b제곱는 그걸 어떻게 해? 뭐 a 뿔 b의 제곱에다가 2ab를 빼는 걸로 가지. 너희들이 너무 많이 쓰고 너무 공식이 쉽다 보니까 외워져 있을지는 모르나 처음부터 외울 필요는 내가 없다고 했었어.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건 뭐였어? 문제에서 합과 곱을 줄 거니까 제곱의 합을 구해봐로 물어볼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A와 B의 합과 곱 그리고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변형식은 외운다기보다는 이 덩어리로 바라봐 주세요를 요구하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방정식에서 우리가 읽어올 거니까 물음이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 뭐 물론 삼성 더하기 삼성 포함 그런 걸로 물어볼 예정이라서 미리 바꿔놓은 것밖에 없다. 이양시켜놓은 것밖에 없다였지. 변형식도 비슷해. 일단은 그냥 이 공식만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그 변형식은 사인 법칙은 두 개인데 둘 중에 두 번째 거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거랑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둘 다 뭘 구할 때 필요하냐면 어떤 문제에서 등장하냐면은 삼각형 모양을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에서 또는 삼각형 모양을 결정한다라고도 해요. 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삼각형 모양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1학년 때 삼각형 모양의 어떤 모양인지 물어보는 뭐 그래서 판단이라고도 하고 문제집에서는 보통 결정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삼각형 모양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 어느 단어에서 나왔었는지 기억나? 혹시? 고1 거예요. 전혀 안 나요. 다음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뭐 답은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있잖아. 기억 진짜 안 나? 인수분해. 그래서 문자 small a, b, c 세 변의 길이겠죠? 세 변의 길이 a, b, c를 가지고 어떤 이상한 식을 줍니다. 그 식이 성립할 때 만족하는 a, b, c에 대하여 삼각형 모양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인수분해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한 뒤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 무슨 삼각형이야, 명호야? 이거 안 보여? 까먹었어요가 말이 돼? 아니, 저 식을 만족한다고 AB가 어떤데? 그렇지. 그게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왜 직각삼각형이 나와? 뭐? 느낌상 느낌도 왜 그딴 느낌을 받아?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0이 불가능한 인수가 나오고 불가능한 인수 나오면서 가능한 인수 한 개 또는 두 개 나올 거야. 그래서 뭐 A는 B인 이등삼각형만 답이거나 아니면 뭐 뒤에 인수가 좀 생김새에 따라 뭐 A는 B인 이등변삼각형 또는 C가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알았음? 알았음? 아니가. 자, 이 고1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야. 언제? 고2 때. 이 단원에서. 그럼 선생, 인수분 하면 되네요. 맞아요. 근데 문제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문제에는, 문제에는 A, B, C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각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등장할 거야. 그러면서
삼각형 모양을 물어보거든. 그러면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런 종류의 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각을 전부 다 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A와 B와 C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그럼 각에 대한 얘기를 변에 대한 얘기로 바꿔줘야 되지. 그 재료가 바로 얘네들이다. 알았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변형식은 그냥 단순해. 뭐예요? sin A가 있다면 뭐로 바꿔줍시다. 자리 바꿔서 2R분의 A로 바꾸자. 물론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겠지.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우변에도 뭐 R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R끼리는 약분돼서 사라지고 A, B, C들만 남으면서 너희들이 뭐 하면 인수분해하면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줄 겁니다. 오늘도 한 두 문제 풀어볼 거고. 알았죠? 코사인 법칙도 변형식은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다 저 각 A, 각 B, 각 C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는 뭐 A, B, C 대문자 A, B, C만 띡띡띡 등장하는 게 아니라 sin A, sin B, 코사인 A, 코사인 B 이렇게 나올 거다. 그 녀석을 뭐로? 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다? 코사인 A는 그때 이항시키고 EBC로 나누면 답. 그래서 EBC 분해. 분자에는 얘가 우변에 그대로 있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알았음? 요게 코사인 법칙의 변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도 변형식은 뭐다?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라는 문제에서 sin A, sin B, 코사인 A, 코사인 B 또는 뭐 탄젠트 AB 같은 거 등장한다면 전부 다 뭐로 고쳐서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고 탄젠트는 코사인이나 사인은 그냥 2R분의 A,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꿔주시면은 인수분해하면은 답 나온다. 알았죠? 물론 그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2학년이 돼도. 1학년 때도 저 문제 되게 쉬웠는데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는 수원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끝.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 사인 법칙의 변형. 좀 더. 자, 사인 법칙은 근데 변형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분수. 명호 씨, 한 번만 더 물어볼까? 분수를 다른 말로 고치면 아이 말고 뭐 그것도 맞기는 한데 말고 한글로 아니 소수도 한글이구나 말고 B 2분의 3은 뭐야? 2에 대한 3의 B 1.5 뭐 이렇게 돼 1.5배 이렇게 하잖아. 분수는 다른 말로 고치면 B입니다. 그래서 분수식 그래서 뭐다? 분모들의 B는 거꾸로 말했네. 분자들의 B는 분모들의 B와 자리 없어. 동일하다. 알았죠? 그렇게도 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문제 어떤 거? A 대 B 대 C가 1대 2 대 3이야. 자,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는 즉 각의 크기가 1대 2 대 3일 때 변의 길이 b는 얼마? 몇 대 몇 대 몇? 3대 나온다. 좁힐까? 3대 1대 2. 뭔 개소리예요? 1대 루트 3대 2.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말하지만 각의 크기 비와 무관해. 각의 크기가 아니라 뭐? 각의 크기가 아니라 뭐? 사인에 넣었을 때의 크기 비. 그럼 선생님 지금은 각의 크기 비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저 각의 크기 비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판단이 된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판단이란 말을 써버렸네. 각의 크기 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돼요? 저 1대 2대 3. 사인으로 만들면 되지. 사인을 만들려면 각을 알아야 되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를 1대 2대 3으로 쪼개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30도, 60도, 90도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인에 넣어. 2분의 1 대 2분의 1 루트 3 대 2분의 2, 1, 1. 그래서 2분의 2. 알았음? 알았음? 알았냐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오늘 배워야 되는 공식은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문제만 풀고 오늘 끝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까지는 그래서 비교적 심플함. 왜?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도 비슷해. 새로운 공식 등장할까? 아니요. 새로운 공식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물론 새로운 공식, 새롭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공식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만들어가는 거야. 알았음? 끝. 공식 외울 수 있겠죠? 외울 시간 따로 안 줘도 되겠죠? 자, 근데 먼저 요거는 먼저 생각해보고 가자. 자, 갑니다. 증명해보세요. 두 번째, 이 공식도 왜 성립하는지 증명해보세요. 자, 이 증명하시오라는 문제 서술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굳이 내가 지금 해보래? 빈칸 추론형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흐름 정도는 익혀야 돼. 그래서 생짜배기로 그냥 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하기 힘들지. 그래서 힌트는 하나 던져줄게. 자, 우리는 뭘 증명한다고 생각해봐. sin A분의 A가 2R이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 힌트. 자,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시계, 내가 흰색 동그라미 친 시계, R 있죠? R. 반지름, 지름은 써달라는 얘기야. 두 번째, A 있죠? A는 쪼개거나 자르거나 뭐 하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sin A가 있죠? A라는 각의 크기는 온전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A의 각은 그대로 두면서 small a, 변의 여기서 표현을 안 했네. small a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뭐 BC는 필요 없지만 일단 써놓을게. A도 건드리지 않고 각 A의 크기도 유지시키면서 R, 지름을 만드는데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공식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A, B, C 내가 구하고 싶은 공식이 뭐다? A야. B, C는 조금 움직일 수 있으나 A는 건드리면 안 돼. 두 번째, 코사인 A. A라는 각은 자르거나 뭐 하거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지?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 하고 왔지. 그래프를 할 때 당시는 각은 회전을 나타내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다시 뭐로 돌아왔어? 삼각형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중학교 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 비었죠.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알았죠? 힌트 끝. 증명해보세요. 갑니다. 자, 증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듯이 직각삼각형 만들면 돼. 알았음? 그리고 내가 왜 안 떠져?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공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돼. 자, 가보자. 요 사인 법칙은 증명하는 방법이 뭐 한 번 들어놓으면 잘 기억나는 편일 거다. 다른 것보다. 옆에 코사인 법칙보다. 얘는 뭘 써야 돼? 아까 말했듯이 R, 지름. 지금 지름 없잖아. 사인이니까 분명히 삼각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삼각형 자체가 지름 안 가지고 있잖아. 반지름도 안 가지고 있잖아. 이상한데 이렇게 노연해질 수 있지. 근데 이런 길이들이 아니잖아. 두 번째, A는 건들지 말라 그랬나? 아니, 각을 유지하라 그랬어. 내 말이 힌트였어. 뭐? 호 BC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에 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름을 만들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A라는 점은 움직였지. 그지? 맞지? 그래서 sin A 프라임은 뭐야? 이 길이가 2R이잖아. C는 바뀌었죠. 2R분의 근데 A는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사인 만들면 되지. 자, 그런데 A 프라임이라는 각으로 생각하면은 A와 동일하잖아.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 뭐 얘가 먼저 나오고 자리 바꾼 게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in B도 똑같고 sin C도 똑같아. 알았음? 두 번째. 얘도 A를 건들라 그래서 건들지 말라 그랬어. 건들지 마세요. 또 두 번째. 각 A도 건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각 유지, 이 길이 유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필요하면 자르면 됩니다. 각 A는 건들지 않는 방향으로 C를 좀 쪼개거나 B를 쪼개거나 둘 중 하나로 아무거나. 알았음?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이거 구하러 가고 싶어. 제곱하고 싶어. 피터를 써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이도 필요하겠다. 맞죠? 그러면 뭐 이쪽 삼각형에서부터 출발하자. 어차피 코사인도 써야 되고. 요 길이 갑니다. 이거 뭐예요? 빠밤. 아니지. 이거지. 빠밤. B 코사인.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여기다 해놨네. B sin A. 맞냐? 그럼 요 길이는 해놨네. C 마이너스 B 코사인. 끝났죠? 자, A제곱이 뭐예요? 이거부터 쓰자. B sin A. 제곱할 거죠? B제곱 sin 제곱을 써도 되겠지? 예. 전개 바로 합니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보이냐? 묶어주면. B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그래서 그냥 B제곱. 그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흐름만 잡아두세요라고 했죠. 모르겠다. 학교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뭐 바로 진짜 직접적으로 그냥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기는 한데 나는 아직 본 적이 없기도 하고 너무 쉬워. 그냥 서술형 한 문제 날리는 거지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잘 안 내고 흐름을 잡아가지고 뭔가 빈칸초론형은 가끔 튀어나오더라. 알았죠? 그래서 저거는 흐름만 기억하세요. 알았음? 그럼 오늘 설명해야 되는 개념 설명 이제 끝. 이걸로 문제 한번 싹 풀어봅시다. 알았죠? 갑니다. 어디 갔니? 있다. 활용들은 좀 빼고 기본적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만 한번 싹 풀어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조금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아니야 옆에 이거 하나 갈까? 다음 너무 촘촘한 게 있구나. 많이 아닐걸? 맞아요. 야, 이거 하나 풀고 활용 문제 3문제 남길 거야. 그거 3개 이거 풀이 한 다음에 그거 3개 다시 풀고 풀이하고 끝. 그래서 빠르면은 한 3, 40분 뒤에 마칠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쭉 가자고 오늘은. 알았지? 또 쌩까죠? 이게 활용이지. 더 많이 내기 전에 조용히 할래요? 숙제로도 좀 어려운 걸 내봐야 풀어봐야지. 그래, 한 문제당 1분 컷. 좋아. 그러면 2개 연속돼. 근데 다른 반도 이만큼 플러스. 어쩌라고! 아이, 애들도 영상 보면서 풀고 풀이 듣고 있을 거야, 지금. 너 손 들어. 어? 너 학생 친구들한테 왜 그럼? 나이 학생들을 믿음. 영상 분명 보고 있을 거야, 지금. 혹시나? 어? 지금? 지금 아직 틀어놨어. 지금은 안 듣지. 녹방으로 듣겠지.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애들한테는 지금이겠지. 아가리. 한 방에 원큐에 가자. 그래, 알았다. 대신 순서는 이 순서 들어간다. 죽여버릴까, 시기. 그러면 활용 다시 돌아가자. 이게 66번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내려고 했던 게. 맞네. 푸는 건 네 맘대로 하고 풀이는 요 순서대로 갈게요. 하도 찡얼찡얼 돼서 코사인 활용을 하나 빼줄게. 대신 여기서 2개 내야겠다. 끝. 내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를 풀 때마다 또는 너희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왜 사인 법칙을 쓰니? 이거 되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아까 그 모의고사 문제 풀 거야. 뭐 중킬러 문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 했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보통 어려운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왜 써야 되는지 몰라. 오케이? 그거는 지금이랑 좀 달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왜 사인 법칙을 쓸래? 코사인 법칙을 쓸래? 사실은 뻔하거든. 오케이?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입니다. 왜요? 재료가 좀 부족해서. 그러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푼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때려넣고 해보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고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네. 근데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가 이거고 코사인 법칙으로 찾으려면은 마무리를 지어서 답이 나온다면은 이거가 필요하겠네. 그럼 필요한 재료들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전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싹 넘어가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재료들을 찾을 수 있는지 또는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이 재료를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지. 그럼 하나는 불가능한 게 보일 거야. 그러면 이거네? 그럼 코사인 법칙. 이게 이걸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사인 법칙. 이렇게 마무리되기도 하거든. 징검다리들을 한 단계, 두 단계씩 풀어나갈 거야. 그 징검다리가 보통 필요한 게 한 3개씩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필러급 문제로 가는 것뿐. 알았어요? 그럼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생각을 해놓고 이거 구해볼까? 이거 구해볼까? 아무거나 막 때려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자, 그걸 위해서 기본 문제들 풀 때도 내가 계속 해준 얘기가 그거야. 유형 이름을 딱 보자마자 이거 사인 법칙 이게 아니라고. 만약에 물어보는 게 사인 A를 구하시오 했다고 사인 법칙이 아니라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A를 찾아온 다음에 뭘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사인으로 바꿔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코사인이 5분의 4인 거 알면은 이게 3인 거 모르는 사람 있냐? 없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도 물어보거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마지막 구하는 게 AB다. 맞죠?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법칙?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자, 이 삼각형에서 끝을 내야겠다. 맞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나와 있는 재료 뭐 있어? 45 있고 이 16루트이다. 맞지? 이거 하나 있고. 맞죠? 그걸 찾아오면 돼. 맞니? 그러면 뭐? 요 각 찾을 수 있잖아. 뭐? 30도? 30도. 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서도 30도, 저기서도 30도거든. 그러면 필요한 재료 다 나왔다, 그치?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재료, 뭐? 이렇게 쓸 때 뭐가 필요해? A, B, B. 마주보는 변과 대각이 2세트가 필요한 거지. 맞나요? 요거 구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요거 길이 나와 있는 각. 세트 2개 맞죠?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16루트 2는 사인의 45도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AD. 뒤에 있냐? AD. 요거다. 그럼 끝났죠? 알았죠? 곱해주면 얼마야? 32이냐?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지? 다음. 38번 가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사인 알파로 물어봤으니까 사인 법칙이야? 뭐 그것도 맞을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뭡니다? 사인 법칙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따져가야 된다. 자, 가자. 알파 대변, 베타 대변. 그리고 이 8과 6은 도대체 어디다 쓸까? 대변, 대각.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 맞죠? 그래서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분의 뭐야? 8은 사인 알파분의 BM이거든. 맞니?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사인 세타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은 사인 베타분의 CM. 근데 두 개의 길이 똑같잖아. 뭐가? BM, CM. 맞니? 그럼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는의 형태로 고쳐주면은 알아서 약분될 겁니다. 누구? x들 약분될 거고 얘도 분모 뭐야? 사인 세타랑 똑같죠? 사인 세타들도 약분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다 상수들이라서 계산 가능할 거야. 이게 뭐더라? 답이 4분의 3인가 3분의 4 둘 중 하나겠지. 4분의 3밖에 없네. 알았니? 예, 다음 43번 가보자.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무슨 법칙? 무조건 사인 법칙. 왜요? 뭘 보고 알아요? 외접원의 반지름. 자, 너네가 고3이 돼도 수능 날이 돼도 마찬가지야. 외접원의 반지름 등장하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한 번 이상 쓴다. 마무리를 짓는 답을 구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 뭐 사인 법칙일 수도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그 재료 찾아가는 게 사인 법칙일 수도 있고 그냥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했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문자로 주어져 있다. 전부 다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든 뭐든 사인 법칙 한 번은 쓰세요. 알았죠? 예. 간다. 그래서 뭐 해보고 싶어? 세트 나와 있네. 그럼 세트 구하면 되지 뭐. 알았죠? 사인 30도분의 일단 뭐 4. 세트 맞는 것부터 가자. 는 얼마? 2R. 되었니? 그 다음 이거 구하고 싶잖아. 잠깐만 끝난 거 아니야? 아 C 찾아야 되구나. 이런 거. C 아무 말 안 했지. 근데 C 물어본다고 시비 걸면 안 돼. 대각이다. 대변이다. 그래서 뭐다? 사인 얼마? 45도분의 D. 그러면 여기서 먼저 R 찾고 8, 4, R4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C 찾고 사르트인가 뭐 나올 거예요. 사르트인가? 답 뭐야? 5번? 오케이. 사르트이구나.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음? 다음. 49번 가보자. 자, 이번에도 뭐예요? 사인 법칙이죠. 왜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저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외접원인 거지. 알았죠? 원에 내접하는 게 삼각형이고 삼각형에 내접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인 법칙일 겁니다. 자, 가보자. 얘는 사인 A. 얘는 뭐예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왜요? ABC 합이 파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도 결국 사인 A잖아. 이거네. 사인 A 나왔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임? BC의 길이. 다른 걸로 고치면 이게 바로 스몰 A죠. 맞지?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2R. 끝. 사인 A는 방금 나왔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A는 1 나옵니다. 알았나요? 자, 보십시오 한번. 자, 아까 말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풀어보라고 한 거지 문제를 풀 건 아닙니다. ABC의 크기 3대 4대 5. 그래서 스몰 ABC도 3대 4대 5.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아마 이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얼마야? 3분의 8인가? 그 3분의 8을 보기에 난 넣어놨을 거. 100% 틀렸을 것 같지 않니? 그런데 하나는 있을 것 같지 않니? 자,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각의 합 180도를 3, 4, 5 총 12개로 쪼갠 다음에 각각 3개씩, 4개씩, 5개씩 가져가세요라는 얘기지. 그래서 각 A는 180도 곱하기 12분의 3. B는 180도 곱하기 12분의 4. C는 180도 곱하기 12분의 5. 각각 곱해주시면 각 나온 거니까. 그걸로 sin A, sin B, sin C 구하러 가고. 맞죠? sin C는 의미 없죠. 그래서 C는 특수격이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A 대 B 찾아가시면 끝납니다. 알았어요? 패스 62번. 테스트 하니까 그건 생각나네. 신병 요새 그 신병 3 중대장은 막 나오더만. 쇼츠에 겁나 나오더만. 자, 마지막 이거 보이나? 어떤 삼각형? 이게 바로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알았죠? 그래서 사인 A는 뭐예요? 2R 분의 A. 제곱했으니까 바로 썼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도 쓰고 그 다음에 2R분의 자, 얘 뭐였죠? 사인에 일단은 파이 마이너스 B. 그래서 뭐랑 같다? 사인 B. 그래서 2R분의 B. 그러면 양변 4R제곱 4R제곱 곱해버리면은 얘네 다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맞죠? 남은 것만 보자. 넘어가면 뭐야? 완전 제곱꼴이죠. 그래서 A는 B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72번. 오른쪽 그림 같이 어쩌고. 자, A, B는 초속 5m, 3m 속력으로 각각 일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A는 60m 갔대. 에이, 뭐 장난이지 뭐. 몇 초 흘렀다는 얘기야? 12초. 그게 얼마? 36. 알았죠? 지금 끝났죠? 이거 물어보니까. 됐죠? 계산 안 한다. 근데 내가 학생이었다면 나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 5, 3. 왜? 어차피 길이 B는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8 나왔다 치자. 그럼 거기다가 12배 하면 돼. 알았죠? 8이 나올 리가 없구나.
아무튼 끝. 76번.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둘 다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런 거 사인 세타를 물어본다는 거 가지고 사인 법칙 하지 말라고. 둘 다 물어보면 둘 다 쓸 건 아니잖아. 그죠?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자동이다. 그래서 이 녀석에서 필요한 재료들은 무엇일까? 일단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그리고 가자. 당연히 EF 그어서 생기는 이 삼각형이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재료들, 예를 들어서 외접내 반지름이라든지 또는 각 하나 더 나오고 변 두 개가 대변 나온다든지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겠다. 맞지? 자, 뭐 나와요? 각 얘기가 더 이상 하나도 없지 않아? 이거는 무조건 변 세 개 찾아서 코사인 법칙일 거다. 맞죠? 얘 중점, 얘도 중점. 끝났죠? 얘, 얘, 얘 세변과 끼인 거 끝났어. 그러면 당연히 우린 코사인 세타 찾을 수 있다, 그치? 여기 저거 변형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 제곱 루트 5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얼마 나왔음? 10분의 8 5분의 4네요. 자, 그럼 코사인이 5분의 4다. 그 말은 뭐야? 얘가 5, 4 여기는 4 사인은 3 계산 안 해도 되겠죠? 14 나올 겁니다. 알았음? 자, 83번 A라는 각은 120도, B와 C, AB와 AC 각각 4와 6인 삼각형에서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난 점 어쩌고 저쩌고 AD의 길을 구하세요. 자, 야, 요 문제 별표 하나 쳐놔. 요 문제의 풀이 언제 또 나온다? 삼각형의 넓이. 알았니? 그때 그 풀이가 있을 거야. 그 단원에서 나오는 풀이. 그게 진짜 풀이야. 알았니? 지금은 그걸 못 쓰니까 다르게 풀 거야. 알았어요? 근데 그 단원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의 메인 풀이는 저 빨간 색깔로 써놓은 삼각형 넓이에서 배우는 그 풀을 넘어가야 된다. 즉 지금 내가 알려주는 풀이는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에요. 알았죠? 자, AD2를 구하래요. X라고 잠깐 더 볼까? 그때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X 잠깐 지우자. 요 삼각형 먼저 보자. 알았죠? 이거 120도라며. 구할 수 있죠? 맞죠? 어떻게 구해요? X제곱은 16 플러스 3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그 다음 뭐? 코사인의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는 동일하죠? 그래서 플러스를 고치고 2분의 1로 가면 됩니다. 얼마야? 52에다가 24 빼는 거지. 28? X 나왔죠? 맞죠? 자, 4가 왜 나와? 그 X를 어떻게 해야 돼? 몇 대 몇? 기억나? 오징어 등장하잖아. B는 동일하다. 2대 3, 2대 3. 그래서 2루트 7을 이 두 개, 세 개, 총 5개로 쪼개서 두 개, 세 개 가져가면 돼. 한쪽만 가자. 얼마야? 5분의 4루트 7이겠지. 루트 어디 갔니? 이거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y라고 잡아. 그럼 또 뭐 해? 또 코사인 먹지. 여기가 60도니까. 가시면 끝. 알았음?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서 계산 생략할게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자, 다음 84번 바로 밑에 거. 선분 AD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선분 AD를 포함한 어떤 삼각형 봐야 되는데 자, 요 문제 혹시 명호 씨 또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이거 이렇게 푼 사람들 풀이 다 지우고 다시 갑시다. 뭐? 쪼개기. 이거 하지 마. 안 좋다라는 거는 아닌데 너무 사인 법칙 안 쓰잖아.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2. 그리고 여기가 120도니까 얘 60도, 90도, 30도. 2대 루트 3. 끝. 2배.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사인 법칙이 아니잖아. 코사인 법칙도 아니고. 그래서 이 풀이는 지우세요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사인 법칙을 쓰게끔 만든 문제니까 쓰자. 뭐
사인 법칙. 사인의 60도분의 루트 3은 사인의 뭐야 이거? 45도분의 얼마? 당연히 루트 2가 돼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의 길이가 루트 2로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디로? 뭐 아까처럼 30도, 60도, 90도 잡아도 좋고 이번엔 근데 AD 길이를 구하는 거다. 뭐 어디로 넘어갈까? 코사인 법칙 뭐? 얘가 120도, 얘가 루트 2. 그리고 물어보는 거 X로 잡아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겠지. 맞아요. 이거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섞은 문제.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우리가 뭐 숙제를 풀든 뭘 하든 평소에 연습할 때 죽는 기하를 한두 번 섞어서 잠깐 쓴 다음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섞는 것까지는 좋아. 그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방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죽는 기하만 쓴 문제 풀이는 꼭 나한테 다른 풀이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다른 풀이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087번은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섞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자. 사인들의 비는 뭐다? 변들의 비랑 동일하다. 맞죠?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코사인 A인데 사인 A나 탄젠트 A로 물어봤다고 해도 이건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의 변 형식은 항상 어떻게 생겼거든? 분수꼴로 생겼거든. 근데 이거는 제곱할 거고 제곱할 거고 제곱할 거니까 2차 꼴인데 분모도 둘이 곱했으니까 2차 꼴이야. 2차 꼴이다 뭐다? 문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A를 B를 C를 한 문자로 표현하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분모는 뭐야? 분자는 뭐야? 뭐였어 내가 지금? K제곱으로 묶었죠? 그때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이거 꼭 기억해놓으라고. 세 변의 길이 B가 등장하면 코사인 법칙에서는 상수로 떨어진다. 알았지? 99번. 최대 최소. 요거는 뭐다? 너무나도 되는 거 최대 최소를 다 떠나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왜? 편의 길이 3개 다 나왔잖아.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최대인 각은 누구께 제일 크겠어? 변의 길이가 제일 큰 놈에 대한 대각이 가장 크겠지.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패스. 1110번으로 가봅시다. 어떤 삼각형? 물어본다. 그럼 무슨 법, 어떤 거 쓰자? 변형식 쓰자. 근데 선생님, 탄젠트 어떻게 해요? 탄젠트 어떻게 할래? 뭐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알았죠? 그럼 하고 보면은 보이겠지? 어떻게 보여? 사인 A 하나 날아가죠? 얘랑. 사인 B 하나 날아가죠? 얘랑. 그럼 남은 거는 코사인 B, 사인 B. 얘는 코사인 A, 사인 A. 알았죠? 각각 뭐 2R분의 B, 2R분의 A 하면 2R도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 인수분해 할까 말까? 답 1번인가 뭐 4번인가 3번인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왔어? 알았어. 그래서 이거랑 뭐야? 자, EC, EC, ER, ER은 약분하자. 그럼 남은 것들만 다시 계산하면 되지. 넘어가고 양면을 곱하고 AB를. 그러면 좌변은 뭐야?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 문제는. 자, 뭐가 보여 얘들아? 뭐가 보여요? 이거 뭐 해야 돼? 이제 변으로 다 바꿨잖아. 몽둥이. 뭐 해야 돼요? 물론 뭘 나눠요? 뭘로 묶어요?
그렇지. 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 인수분해 해야 되지. 맞죠?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문제는 각을 저 법칙의 변형들을 이용해서 변에 대한 얘기를 바꾼다. 뭐 하지? 인수분해 하러 가지. 그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문자 보니까 문자 몇 개야? 3개요. 그러면은 문자가 여러 개인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낮은 거. 뭐가? 차수가. 그런데 좌변 전개하면 B 몇 차? 우변에서 A 몇 차? 근데 좌변도 우변도 C는 몇 차? 그래서 C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자동으로 공통인수 묶는 게 보인다. 알았냐? 아, 그러면 패스. 넘어간다잉. 자, 다시 돌아가서 1066번으로 돌아갑니다. 뭐예요? PQ를 구하래요. 뭐예요? PQ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찾아야 돼요. 맞나요? 저기 있네. 아, 직각삼각형을 꼭 찾을 필요는 없구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PQ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봅시다.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네요. 거기서 얘가 서른도가 나와 있어. 뭐야? 누가 봐도 1대 루트 3대 2겠지. 그럼 이거 찾으려면 나머지 두 변 아무거나 찾아오면 되겠지. 맞죠? 근데 하필이면 누가? 요게 요 삼각형에도 겹쳐 있잖아. 누가 보다 여기서 AQ 찾아오세요 겠다. 맞지? 뭐 쓰면 돼? 45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 변 하나를 더 구할 수 있다면은 코사인 법칙일 수도 있고 하나는 나와 있으니까 그놈에 대한 대각을 찾을 수 있다면은 사인 법칙일 수도 있어. 뭐야? 사인 법칙이죠. 왜? 120도 대변 대각 세트가 있는 거잖아. 알았니? 그래서 빨간 삼각형에서 사인 60도 분의 25은 사인의 45도 분의 x로 해서 x를 먼저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그 x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 노란 건 다시 그릴게. 우리가 찾으려는 건 이거다, 그지? 맞죠? 이거 물음표라니까 좀 그러네. y라고 하자. 그럼 뭐 얘가 지금 x로 나와 있는 거니까. 서른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죠? 예. 끝. 어때요? 쉽죠? 근데 안 보여.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어. 알았음?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평소에 문제 풀 때부터 이거는 왜 사인 법칙이야? 이거는 왜 코사인 법칙이야? 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가세요. 알았죠? 자, 14번과 17번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건데 한 방에 같이 설명할 겁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설명할 겁니다. 같이는 아니고. 자, 1114번이나 1117번이나 근데 둘 다 공통점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어떻게 찾아? 제일 짧은 거니까 어떻게 찾아? 일직선상의 거리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뭐 해? 잘라야지. 잘랐을 때 내가 설명하고 싶은 첫 번째. 자, 우리 일단 P가 여기 있지. Q는 저쪽 모선, 같은 모선에 절반에 위치한데 이거 이쪽을 잘라서 이렇게 싹 펼쳐주면 Q는 어디?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이거 길이 12라며. 그럼 이거 6이겠지. 절반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이게 우리가 찾으려는 최단 경로인데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각만 알면 되지. 그때 저 각 찾는 거 바로 알고 있나? 이거 중학교 때 원래 배워야 되는데 요즘 잘 안 배우죠. 자, 몇 대 몇? 2대 1. 내가 물어보는 B가 뭘까? 몇 대 몇? 3대 1. 뭐가요? 모선과 밑면의 반지름. 다른 말로 두 원 또는 부채꼴의 반지름과 반지름. 내가 했으니까 이 새끼야 너는. 아까 했어. 자, 간다. 몇 대 몇? 3대 1. 그러면 뭐의 크기 B는? 중심과 크기 B도 3대 1. 근데 이건 몇 도야? 360도잖아. 그럼 여기는 120도. 알았죠? 거꾸로 3대 1, 3대 1. 알았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대 1, 1대 3. 알았음? 그거 기억하라고. 그럼 어쨌든 나온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뭐 하자고. 펼쳤을 때 생기는 부채꼴과 원에 대하여 반지름과 반지름의 크기 B는 거꾸로 중심각과 중심각 크기 B랑 동일하다. 네, 펼치는 것까지는 똑같고 각을 찾을 때는 그냥 120도 해놓으면 돼. 원래는 뭐잖아. 원래는 이거 호랑 이거 둘레가 같다라고 해서 찾는 거거든. 그 식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말한 게 나와. 알았나?
자, 그런데 117번은 펼치는 입체도형도 아니고요. 맞죠? 자, 그때 어떻게 푼다? 잘 봐잉. 이 문제는 별표하는 천하잉. 자, 가보자. 펼칩니다. 아니지. 펼치는 게 아니라 복사합니다. 뭘요? 상위가 하나를 더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있어. 얘 어디 갔어? 여기로 가는 거야. 알았어? 하나 또 그려. 또 그려. 그러면 얘는 어디 갔어? 여기로 오는 거야. 알았냐? 다음 또 하나 그려. 얘는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가는 거야. 그때 얘가 3인 거고 이거 전체는 5였지? 5인 거야. 그럼 뭐가 보여? 서른도 120도. 보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의 최단 경로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라는 얘기겠지. 알았음? 끝. 그러면은 이번 단원 끝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단원과 다음 단원 개념 설명은 어떻다? 뭐라고? 개념 설명은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문제가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어려울 예정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평소에 너가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먼저 풀 때도 계속해서 왜 내가 사인 법칙을 쓰고 있는지, 왜 앞에 저 새끼가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라고 하고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방금처럼 입체도형과 같은 좀 특수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풀어나가는지 또는 이렇게 풀어나간다라는 사실 자체를 좀 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응용을 많이 하는 단원이거든.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